정말 그리운 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우리 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날 봐도 깜짝 놀란 분석과 함께 최근 다시 언년이로 불리는 분에 대한 생각 보여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최고위원께서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소나무당 역시 합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그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고 정치 검찰 해체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소나무당의 당명 자체가 정치검찰 해체당이었던 사실이 이를 상징합니다. 결국 민주당과 소나무당의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또한 저는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민주진영의 통합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싸워온 역사와 가치를 다시 잇는 일이어야 합니다. 거듭 강북구 최고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네, 너무 반가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지선 전에 오시고 개항을 해 다시 도전하신 뒤 5선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반대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만에 정말 훌륭한 분석이라고 생각했던 영상이 현재 커뮤니티에서도 화제입니다. 관련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만나면서 그때 어쨌든 자신감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한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절에 했었던 지방창생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의 지방창생이라는 거는 당시 도쿄 1극, 지금 이제 서울 1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도쿄 1극이라고 되어 있던 일본의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오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오면서 도쿄도 흔들리니까 그 당시 아베가 이제 양적 완화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중앙은행을 써서 여러 가지 확장 재정을 쓰면서 돈을 엄청 풀었죠. 근데 부동산 정책은 뭐였냐면은 지방창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1국 안 되겠다.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 지방창생관이 이시바였고 그리고 지방창생법도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관서 관동으로 나뉘는데 관서를 키우는 거를 거의 한 10년간 하게 됩니다. 이시바를 내세워서. 작년 9월에 이시바와 여러 번 만났을 때 했었던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에서 만나자는 얘기도 둘이 했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니까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그냥 뭐 119 대책 내고 양도세 높이고 이런 수준의 레벨이 아니고 그 일본이 밟았던 경로를 밟아야 된다는 거를 거의 이미 다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창생이 정치적으로도 불리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그리고 그런 힌트가 조금 나왔는데 1월 9일에 나왔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첫 번째로 나오게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방은 주도한 적이 없고 수도권과 균형 발전의 레벨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거기서도 맞아요.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고 너가 앞서는 건 안 되는 건데 올해 드디어 지방 주도 성장하겠다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 기금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로드맵은 서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장대한 그 경로에 그냥 첫 그 발걸음은 지도를 정책에 딱 대한 그려놨고 네. 우리는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지도는 다 그려놨어요. 언제 첫 발을 띄지? 지금. 네, 그냥 정책에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왜 좋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새로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국제관계 상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있었던 그런 행사는 다 잘 끝났고 올해는 뭐 국내적인 이슈들밖에 없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본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네. 우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게 많으니까 경제 구조라든가. 근데 이제 일본이 실패한 것들, 실패를 어떻게 피해 나갈까, 성공한 것들, 그 중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네, 주식 시장도 똑같은 게요. 일본의 2012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일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맞아. 니케이 기준으로
정도로 2008년 때는 만까지 내려갔다 지금 이제 4만을 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지난 한 3, 4년간 금융부처 관료들이 엄청나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정책실장인 김용범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습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주식은 이쪽 전문가 따로 있거든요. 한국이 지금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일본의 좋은 행정이라든가 좋은 시스템이나 좋았던 제도들을 좀 벤치마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성공은 왜 성공했는지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아베 시절에 아베노믹스가 다 망한 건 줄 아는데 그중에 일부 성공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걸 공부했다. 근데 네. 이제 뭐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큰 방향이 있지만 그런 정책이 과거 정부도 계속 추진했던 건 사실은 사실이죠. 맞아요. 그런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행력이고 그 실행력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정책의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방 가서 우리가 발전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해도 가지 않았던 거고 쉽게 말해서 공기업을 이전해도 거기에 다니고 주말에는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어떤 정책의 신뢰를 과연 어떻게 갖느냐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저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먼저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공무원한테 먹히지 않는구나. 공무원이 집어 삼킬 수 있거든요. 이 정무직들은 잠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관이 오면 장관은 그 직책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제법 많으니까 막 돌린단 말이야. 행사에 돌리고 그러면 장관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거 행사 중요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대접도 잘해주니까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그 사람들 다루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다. 잡아먹히지 않고 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과거에도 보면 플롯을 보면 논의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주택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무주택자를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우리 젠프께서 이번에는 꼭 부동산 정상화에 성공하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끝으로 이원주 의원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하니 꽤 많은 분들이 과거 이력으로 색안경을 낀 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치는 생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 일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정치인 그것도 최고위원이 자기 당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이깁니다. 밖에서 들어온 당신들을 우리가 품었듯이 당신들도 이제는 안에서 피 흘린 동지들을 품으십시오. 그게 대국적인 정치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여기서 스톱하고 봉합하길 바랍니다. 더 선을 넘으면 그때 삭발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제가 싹 밀어버릴 겁니다. 저 아시죠?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거. 이제는 제발 좀 최고위에서 그만 좀 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